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주차에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진도를 조금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가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어떻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풀어주는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잘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을 만한 임용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7주차에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라이브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주차에도 중간고사 대신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제시하지 않고 요거를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제가 리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카페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관련된 문제들을 올려놨었는데, 어떤 부분 문제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라고 하니까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한 물체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수능 스타일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한 5년 정도 지속 객관식으로 해서 1차 하고 서술형으로 2차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가속도만 주어졌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은 속도가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0초에서 1초 사이의 속도의 변화량은 바로 이 면적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 면적의 값이 1이니까 0초일 때보다 1초일 때가 플러스 1m/s만큼 속도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는 초기 속력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때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40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한 문제 푸는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푸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니은 0초에서 5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0초에서 3초까지를 보면요, 요 위에 있는 요 면적이 바로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니까 바로 속도가 얼만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속도가, 왜냐면은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동거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사실 거의 쓰지 않는데, 이거는 뭐 문제를 위한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면적은 뭐냐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초부터 3초 때까지 이 면적을 구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그렇죠, 요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는 너무 진하다.
우와. 요 부분은 면적은 2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2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그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체가 이 조건을 봤는데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더니요. 처음에 요 0에서 V가 0보다 큰 상태예요. 자, 그럴 때 플러스 4만큼 변했고 마이너스 2만큼 변했으니까 중간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가거나 뒤로 갔다 앞으로 가야 되니까 속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0보다 컸었는데 처음에 초기 속도가 플러스 4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결국에는 속도가 0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2초와 3초 사이에 그 이동한 거리는 3초와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 3초와 3, 4초는 요거 그림 지우고 할게요. 2초, 3초, 4초 요 사이입니다. 자, 이때 요거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절편이 3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a 시간에 따른 함수죠. 그러면은 y는 ax 더하기 b 이런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고요. 기울기는 모르니까 b라고 넣은 다음에 얘가 3,0을 지나야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b. 그래서 b는 6. 그러므로 요 2초에서 4초 사이의 가속도는 어떤 함수냐면은 마이너스 2t 더하기 6. t는 2부터 4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그 속도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죠. 요거를 적분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이 식 적분해 주면은 뭐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모르니까 이제 이건 v0라고 쓸게요. v0보다는 여러분 적분하면은 상수값 c를 많이 썼죠. 그래서 c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 형태잖아요. 블라블라블라. 왜냐하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익숙하지 않죠.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c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9 빼기 9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래프는 c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t제곱의 형태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가 뭐냐면은 t 이꼴 3일 때죠. 자, 내가 왜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고 하냐면요. 2초와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와 3초와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인데 이동한 거리는요. 시간 아까 여기를 보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t 이꼴 2일 때고요. t 이꼴 4일 때라고 보면은 2초와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입니다. 뭐 x축이 이제 여기라고 해보면요. 3초와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바로 요만큼이에요. 자, 두 개는
이 C값이 뭐냐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같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봐도요. 얘는 뭐냐면은 가속도가 점점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로 그 일정에 감소하니까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다. 속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니까 그거에 대칭되는 축이 3이니까 양쪽의 그래프가 같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답만 체크하면 쉬운데요. 그 과정을 좀 엄밀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지금이 시작한 지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했었네요. 자, 한 5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를 하나는 내가 전에 풀었던 문제였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주기 t로 단진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최대 속도는 v0다.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 하면은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기가 t라고 했었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다시 여기서 또 새롭게 똑같은 모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t라는 겁니다. 자, 이 물체 그다음에 최대 속력이 v0니까 여기가 v0고요. 요 반대는 마이너스 v0죠. 자, 얘가 단진동한다 그랬는데 단진동하는 물체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그것도 진자긴 진자인데 용수철 진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진자는 보통 줄에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력이 제로니까 제로인 상태가 어디가 제로냐면은 양쪽 끝쪽의 속력이 제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 가장 빠른 상태죠.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A, B, C라고 해주면은 이 지점이 A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처음에 쏘리 여기 원점이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쭉 이렇게 내려가서 가장 빠른 상태에 오니까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제일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속력이 가장 빠른데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시 B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기운동, 그러면 단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쉽죠. 처음에 A와 그 다음에 B에서 물체 위치는 같다. 그쵸? B, 가운데 지점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A와 C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뀐다. A와 C는 여기 A와 C 여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A가 어디냐면은 여기였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노란색은 좀 덜 보이니까 올라갔다가 C에서 다시 반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A까지 갔다가 C니까 다시 요만큼 오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요?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디귿. C에서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C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는 뭐예요?
C가 여기가 아니네. 우리는 이게 C고 C가 여기네요. 여기는 뭐냐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 이거는 좀 잘못했어야 되는데 1차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상황으로 놓으면 안 되고요. 용수철 상황으로 놔야겠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처음에 다시 쓰면요. A점이 어디냐면은 속도가 제일 되니까 이거 A, 그 다음에 이거 B, 이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지우면은 요 지점이 스몰 a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가 스몰 a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다시 요만큼 오는 여기가 바로 그 C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A점에 해당되는 거고 스몰 c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멈춘 상태죠. 자, 요 C점에서 물체의 속도는 뭐냐면 속도 방향은 어디예요? 속도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래서 속도는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냐 하면은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죠. 지금 용수철이 A는 압축된 상태고요. B는 그냥 편하게 있는 상태고 C는 늘어난 상태거든요. 압축을 시켜놓으면 바깥쪽으로 밀잖아요. 즉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D것도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왜 진자를 해놓고 이때 상황에서는 다시 밑에 상황으로 바꿨냐면요. 이 진자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 운동 방향하고 똑같지 않고요.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은 이 위쪽 방향으로의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을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1차원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모두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016년도에 나왔던 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잘 안 풀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다 맞을 것 같은데 또 틀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또 많이 틀리는 그런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잘 알고 그러니까 쉽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막 써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써야 되거든요. 자,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중력가속도 G가 주어져 있고요. 중력가속도 G인 수평면 위에서 물체의 초기 속도가 V0, 벡터 V0고요. 발사해서 수평거리 R인 지점에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의 곱 V0x, V0y를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V0x 곱하기 V0y는 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수평거리 아래 도달하기 위해서 물체가 가져야 될 최소의 초기 속력, 미니멈 값. 그래서 두 번째는 미니멈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어렵게 푸는 방법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좀 힘들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보면요. 맨 처음에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세타 이렇게 표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답에다 세타를 남겨놔요. 근데 문제에 보면 어디에도 세타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타를 문제에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것만 고려해 주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높이 여기 최고점에서
vy가 제로라고 했죠. 자, 요거를 이용해 주면은 vy는 원래 vy는 초기 y 방향 초기 속도가 뭐냐면 v0y죠. 그래서 v0y 빼기 gt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 그거를 뭐라고 쓸까요? th라고 하죠. 그때 최고점 시간을 th.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에 이거 갑자기 이 식이 어떻게 나왔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 그냥 아예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가지고 옮겨다니면서 붙이면서 보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씩 쓴 겁니다. 즉 뭐냐면은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th는 뭐가 되냐면은 g분의 v0 y가 됩니다. 자, 요걸 왜 구했냐면은 수평 도달 거리 여기 오른쪽에 썼는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수평 도달 거리 R은 뭐냐면요. X방향으로 X방향은 무슨 운동을 해주면 등속 운동하죠. 등속 운동인데 속력이 뭐냐면은 V 그쵸, 초기 속도 V0X 써있죠. V0X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얼만큼 시간 동안 ETH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등속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는 요 두 번째 식에서 A를 제로 놓으면은 속도 곱하기 이동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R equal V0X 곱하기 T. T는 여기 있는 TH의 2배죠. 2 곱하기 G분의 V0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로부터 V0X 곱하기 V0Y는 2분의 GR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V0X와 V0Y를 아예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V0X는 여기다가 다시 another 솔루션을 써보면요. 아예 세타로 써봅시다. 익숙하니까. V0X는 V0 코사인 세타고요. V0Y는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쭉 구해보면요. 그 식을 여기다 다 쓸 거는 아닐 테니까 수평 이동 거리 구할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 앞에 식 한번 찾아보세요. G분의 2V0 제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이런 식까지 나왔었거든요. 요 마지막 식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했던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요거였으니까 V0x 곱하기 V0y는 어떻게 되면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거를 구하라고 했던 거니까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2분의 R, G 또는 GR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평 도달거리 R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체가 가져야 할
최소의 초기 정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R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의 속력? 그거는 벌써 우리가 앞에서 다 구했었는데 어느 식이냐 하면은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요식을 가져와서 보면요. 사실은 요식을 가져와 가지고 요식을 다시 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첫 번째 푼 것처럼 밑에서 끌어올게요. v0x 곱하기 v0y는 2분의 gr인데 v0x는 v0 코사인 세타고요. v0y는 v0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2분의 gr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v0인데 v0의 제곱이 뭐냐면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gr인 거고요. 그거는 사인 2세타분의 gr이 되는 거죠. 그러면 v0 값은 뭐냐면 루트 gr의 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 요 놈의 최소값이 뭐겠어요? 이놈의 최소값은 사인이 최대값일 때 그래서 루트 gr보다는 항상 작게 되겠죠. 그래서 v0의 미니멈 이거를 이제 v(m)을 쓴다 했으니까 이 값은 루트 gr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 길게 썼는데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길게까지 다 쓸 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 식이 나오면 여기에서 두 번째 건너뛰고 바로 그냥 답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2017년 노에 나왔던 2번 문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그림은 장난감 총을 사용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에서 일정한 속력 v0로 수평으로 날아가는 물체를 맞추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총구 끝 연직 위를 지나는 순간에 총알을 발사하여 총알 궤적의 최고점에서 물체를 맞추기 위한 발사 속력 v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문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라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문제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어떠한 과정으로 풀 거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한번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듣고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 정도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또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다 풀어주고 난 것들을 보고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반복적으로 그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좀 이상한 문제긴 한데 여기에 그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속력 v0로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에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실제로는 포물선 운동 하겠지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냥꾼 그 사람이 장난감 총으로 속력 v로 얘를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서 딱 맞았는데 이 지점이 바로 포물선에 이 총이 올라가는 최고점이라는 거죠.
자, 물체가 총극과 연주기를 지나는 순간에 요 같은 순간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기 총알을 발사해서 최고점에서 맞췄을 때 그때의 그 발사 속력 V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고 조금 원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식을 이용해 주는 건데 그 앞에서 뉴턴이 아니라 운동방정식 세 번째 식이 뭐였냐면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었잖아요. 자, 요거를 밑에 있는 그 총의 그 총이죠. 장난감 총의 Y방향 총이지 총알이겠네. Y방향 운동에다가 요식을 적용시켜주면요.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G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G.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은 요게 H고 요만큼이 스몰 h니까 라지 h에서 스몰 h만큼 뺀 거죠. 자, V제곱 나중에 속력은 얼마냐면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여기서 발사할 때 속력은 VY가 되겠죠. 그래서 VY는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V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V 제곱 사인 세타는 2G의 H 빼기 H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X방향 운동을 봅시다. X방향은 등속 운동을 해주니까 이 물체가 날아가는 요 물체의 X방향 속력과 이 총알의 X방향 속력은 두 개가 같아야죠. 그래야지 같은 시간에 같은 지점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V0는 V 요게 이제 총알의 X방향 속력이죠.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발속력 V를 구하는 거잖아요. V제곱 사인 세타는 2G의 H 빼기 H였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요 두 번째 식에서 V0의 제곱이었죠. 자, 두 식을 더하면은 왼쪽은 뭐가 되면은 V 제곱이 되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니까요. 그래서 V0 제곱 더하기 2G의 H 빼기 H. 그거로부터 V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V0 제곱 더하기 2G의 H 빼기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그 원론적으로 원론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 조금 이제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방법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물체와 총알이 자, 물체와 총알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언제 만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 t에 물체와 총알이 만난다. 그러면요. 시간이 라지 t일 때 물체의 위치와 총알의 위치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x1, y1이라고 하고 총알의 위치를 x2, y2라고 하죠. 이 x1, y1, x2, y2는 모두 다 시간의 함수예요. 그러면 x1t를 구하고요. y1t를 구하고 또 x2t를 구하고 y2t를 구해서 조건은 뭐냐면은 x1t와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건 좌표가 똑같다는 거죠. x2t가 같고 y1t와 y2t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물체의 최고점에서 만나니까 그때까지 이동한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즉 뭐냐면 v, y, 그러니까 요 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총알의 y 방향 속력을 vy라고 해주면 vyt가 제로인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요거 푸는 거는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중간 과정만 써주면은 우선 물체의 위치는 x 위치는 뭐가 돼요? 시간에 따른 h 위치는 v0로 등속 운동해 주니까 그렇죠. v0 t가 되는 거고. 또 물체의 y는 항상 높이 라지 h를 유지하죠. h예요. 그 다음에 총알의 위치. 총알은 그 포물선 운동하지만 x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주니까 v x t라고 쓰죠. 여기서 vx는 다시 쓰면은 v 코사인 세타 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음에 y좌표는 처음에 스몰 h에서 출발했으니까 스몰 h 더하기 v y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다시 vy도 상학함수를 이용해 주면은 v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물체의 그 y 방향의 속력 vy 이건 어떻게 구해요? vyt는 처음에 v 사인 세타 빼기 gt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요 값들을 문제에서 풀라고 했던 조건 있잖아요. 주어진 조건, 만난다는 조건이고 최고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이제 구해주면 또 똑같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라면 조금 어렵겠죠. 지금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심려하지 말고 좀 따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 두 문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네. 자, 지금 얘가 모두 문제가 13문제거든요. 13문제니까 6문제. 6문제하고 7문제. 6문제, 7문제를 해야 되니까 한 2개 정도는 더 하고 끝내야겠네. 자, 2018년도 문제는요. 우선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 가와 같이 정지해 있는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에 총알이 V제로 발사될 수 있는 장난감 총을 수평 면과 이루음각이 세트가 되도록 고정시켰다. 이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V제로 직선 운동할 때 총알을 발사했더니 나와 같이 총알이 포물선 운동을 하여 수평거리 S만큼 날아가 수평면에 대해서 45도 기울어진 관역의 수직으로 충돌하였다. 자, 이때 V제라고 세타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장난감 총에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기로 나가냐면은 V제로의 속력으로 그 장난감 이 V제로가 여기가 아니라 장난감 총에서 V제로를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난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V제로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발사가 되면은 이 속력도 바뀌고 또 방향도 바뀌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위로 발사할 수 있는 지금은 또 위로 발사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예를 들까?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네요. 기차가 있어요.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탄 사람이 앞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본 사람은 얘가 어떻게 이 바깥에서 여기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보면요. 얘가 어떻게 뛰어내리는 것처럼 보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즉 교과서에 그런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배가 있고요. 이 꼭대기에서 배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거 이런 거 본 적이 없나?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요 자동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V제로로 오른쪽으로 발사가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물체는 실제로 발사하는 각도보다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져서 발사가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놓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발사를 시켰더니 최종적으로 S만큼 거리만큼 날아가서 수평면에 45도 기울어진 관역에 수직으로 충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수직으로 딱 충돌했으니까 요 각도가 몇 도냐면 요 각도가 바로 45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은 대칭이잖아요. 그 얘기는 요 각도가 몇 도라는 소리예요? 45도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V0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발사된 거는 45도만큼 발사됐어요. 그런데 이 장난감 총이 V0의 속력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장난감 총을 장착한 각도 세타는 몇 도가 돼야 되냐면은 당연히 9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서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쓰면은 이렇게 V0 실제로 요거는 왼쪽에 있는 요 V0는 장난감 총에서 발사된 스프링 때문에 생기는 V0고 요 아래쪽에 있는 V0는 장난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V0. 그래서 합인 요쪽 방향으로 발사가 되는 거고 그때의 발사되는 속력은 루트 2 V0의 속력으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가 90도 또는 2분의 파이라고 쓰겠죠. 자, V0는 어떻게 구하냐? 수평 도달거리가 스몰 s입니다.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 수평도달거리가 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수평방향 속력 수평방향의 속력이 결국엔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요건 신경 씁시다. 자, 포물선 운동에서 여기서 발사해서 도달할 때 그때 수평 도달거리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수평 도달거리는 S는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 외우지 마세요. 필요하면 유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적용시켜주면 요거는 그 일반식입니다. 왜냐면 V0는 발사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상황에다 적용시켜주면 거리가 S는 G분의 V0 제곱이 뭐가 돼요? 뭘로 돼야 되면 발사 속도가 루트 2 V0죠. 그래서 2 V0의 제곱이 됩니다. 사인 2세트는 1이 되니까. 그래서 V0는 루트 2분의 GS가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재미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못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조금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풀긴 좀 어려울 텐데 뭐 그래도 풀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사항이 뭐냐면요. 지구를 이렇게 반을 뻥 뚫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하나의 물체는 여기도 바닥에다 떨군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으로 굉장히 센 속도를 던져가지고 그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돌지? 사실은 뭐냐면요. 산이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산이라고 할 필요 없겠네. 사람이 서서 앞으로 던지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좀 더 세게 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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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적당한 빠르기를 던지면 던진 게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세면 밖으로 돌아가겠죠. 자,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자, 이거는 실제로는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 방금 봤잖아요.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내 뒤로 치는 거는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에 있는 속 안에서는 그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얘는 B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세게 던져서 V의 속도로 던져가지고 한 바퀴 원운동을 시킨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일의 결과를 이용하여라는데 첫 번째가 빠졌는데 그냥 운동방정식을 쓰라라고 돼 있어요. 자, 운동방정식은 뭐냐? 운동방정식은 F = ma가 운동방정식입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운동방정식 F = ma예요. 근데 작용하는 힘,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도록 합시다. 자연학하는 공 A라고 했으니까 A가 뭐 중간에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 중심에서 스몰 r만큼 거리에 있을 때 여기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아래 방향으로. 자, 아래 방향으로 중력밖에 없는데 이때 작용하는 중력은요. 요렇게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요거 내부에 있는 놈의 질량이 잡아끄는 힘밖에 작용을 안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냐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5월 말쯤에 아마 좀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요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용하고 있는 힘은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은 그때 배우긴 하겠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약간은 알고 있는 힘이거든요. 뭐냐면 F는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그만 놈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이 전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면
이 점선으로 매어져 있는 조그만 거의 질량을 라지 m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피만큼 질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3분의 4 파이 r 3승 이런 부피일 때, 이 부피일 때 라지 m이면은 점선은 3분의 4 파이 스몰 r 3승이 부피잖아요. 이때 m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m 프라임을 구해보면요,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 곱하기 m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은 뭐가 되냐면은, 그때 힘은 요게 이제 일반적인 만유인력 식인데, ma는 g 스몰 m m 프라임 r 제곱인데, r 제곱분의 gm이고, 여기에 스몰 r 3승 곱하기 m.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안쪽으로 r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ma는 여기서 가속도는 지금 x가 아니라 r을 사용했으니까 r을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d 제곱 r dt 제곱은, 요거는 요 r 제곱과 r 3승이 제가 손으로 표시한 게 안 보이니까, 요 r 제곱과 r 3승을 없애주면요, 마이너스 r 3승분의 gmm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d제곱, 결국 뭐냐면 얘가 무슨 힘이냐면요, 위치 r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 m 스몰 m 빠졌네. 요거는 마이너스 거리에 비례하는 힘이라는 거죠. 부호는 반대고. 이거 무슨 힘이었었냐면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복원력과 관련된 그 힘, F 이퀄 마이너스 KX, 요거하고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용수철의 운동하고 동일하게 운동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A라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구가 매질이 균일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때요. 그래서 우리 지구 반대쪽이 저기 아르헨티나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이 관을 딱 뚫어 놓으면은 아르헨티나까지 굳이 힘들게 날아가지 않고도 떨기기만 하면은 슝 가서 거기에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손의 정지 상태에서 딱 받을 수 있게 물체가 딱 도달을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요게 바로 운동 방정식입니다. 좀 뭐냐면은 d제곱 r dt 제곱, m은 생략해주면요, 스몰 m 약분해주면은 r 3승분의 gm 곱하기 r 이퀄 제로. 요게 바로 첫 번째 답인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주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물리를 배웠으면은 그 결과식을 어디 문제집 같은 데서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주기는 사실은 여기를 푸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요 식을 푸는 과정에서 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해주면요, 여기서 요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그냥 아래 곱으로 만들어진 요 앞에 계수 있잖아요. 요게 각진동수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인데, 좀 복잡하네. 이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는 뭐냐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하고요,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만나겠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서 만나겠죠. 한 바퀴 돌아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처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TA와 TB를 구하면은 TA하고 TB가 같은 값이 나오는데,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은
2파이의 루트에 r 3승분의 아니 2파이의 루트에 r 3승이 분자로 들어가고요. g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 걸린 시간은 뭐냐면은 이 주기의 절반의 값에 저 밑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2005년도에 나왔던 18번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다.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다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그 다음에 그 운동법칙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2005년도 같은 여기 앞에 이 이후의 문제들은 물론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그 다음에 뭐 힘 그리고 뭐 힘의 합력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운동법칙 그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에너지 보존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들 고려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어가지고 영상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